우리가 사면 파괴 및 붕괴에 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예. 사면 파괴 종류 세 가지. 그 다음에 활동 내적 원인, 외적 원인,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파괴 종류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 이어서 사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반을 적어도 안반에 대해서 원평 세전이죠. 원형 파괴, 평면 파괴, 세기 파괴, 전도 파괴, 안반에 대해서는요. 토사 부분이나 안반 부분이나 총칭하는 게 우리가 사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면 파괴의 종류 세 가지, 사면 내 파괴, 사면 선단 파괴, 사면 저부 파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 사면 선단부 파괴, 사면 중심부 파괴, 사면 하단부 파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 부분이 사면 천단부, 그러니까 여기가 사면 위에 부분이 있고 밑에 점이 있으면은 이 중간 지점으로 파괴가 된다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 천단부 파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사면 중심부 파괴, 그래서 이 중심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에 딱 떨어지는 게 우리가 선단 파괴라고도 하고 중심부 파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렇게 사면이 우리가 붕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면 저부 파괴, 사면 저부 파괴라는 거는 밑에 지방까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까지가 사면이잖아요. 근데 밑에 지방까지 파괴가 되는 게 사면 저부 파괴, 하단부 파괴, 요렇게 하단까지 파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부 파괴, 요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은 연약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 천단부 파괴, 사면 중심부 파괴, 사면 하단부 파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쉽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면 원인 중 내적 원인과 이 부분 어렵죠. 이제 안전 분야에 있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전단 응력 감소 원인과 외적 원인의 전단 응력 증가 원인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FS는 우리가 이게 안전율이죠. 안전율인데 전단 강도, 전단 응력 감소. 예.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쓰는데 이번에 문제가 이렇게 응력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전단 응력. 얘는 쉽게 말해서 외력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하중이 증가돼서 사면이 붕괴하느냐. 이래서 얘는 내적 요인, 얘는 외적 요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내적 원인, 전단 강도, 사면이 가지고 있는데 이 내부에 있는 부분이 이 내부가 지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전단 강도가 되겠고요. 외력, 전단 응력, 이 외부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하중이 뭐가 증가하면은 얘가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집안이 지지를 하는 게 하느냐, 바깥에서 하중이 증가하느냐. 그래서 지지력이 감소가 되면은 붕괴가 일어나든지, 지지력은 가만히 있는데 외부의 하중이 증가되면은 얘가 붕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발생이 되면은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안전율이 떨어지는 거죠. 안전율이 떨어지면은 붕괴가 된다. 그래서 지지하는 전단 강도가 적어져서 붕괴되든지 외부의 응력이 증가해서 붕괴되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쪽에 어떤 영향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내적 원인이라는 건 전단 강도, 전단 응력의 감소의 원인, 이 내부에 어떤 원인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절토사면이란 토질, 암질의 강도의 저하, 예. 사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절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절토를 하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 내부가
강도가 저하가 됐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토3일의 토지 구성, 성토잖아요. 성토. 네. 원래 집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성토를 이렇게 했어요. 성토를. 그래서 얘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토를 했으니까 이 성토되어 있는 집안에 당연히 강도가 새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강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죠. 원집안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저하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긴 했습니다. 그다음 지하수에 의한 토속의 강도의 저하. 이 안에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지하수 때문에 우리가 강도가 저하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면의 풍화. 어떤 풍화 작용에 의해서 얘가 강도가 저하가 돼서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적 원인. 그 다음에 물의 침투. 어떤 외부에서 물이 침투가 돼서 이 안쪽이 강도가 저하가 된다. 그 다음에 침식, 발핑 현상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성 파괴. 이 어떤 외부에서 진행이 되는데 계속 진행이 돼서 이 안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강도가 저하돼서 붕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 것들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더 공학적으로 설명되가면은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외부의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니까 붕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내적 원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외적 원인, 외적 원인이죠. 외적 원인. 외적 원인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외부 쪽에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외부의 영향이 뭐가 하중이 뭔가는 증가를 하면은 무거우니까 얘가 붕괴가 된다. 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면 변면의 경사 기울기가 급할 경우 이렇게 급하면은 얘가 붕괴가 되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니까요. 그래서 기울기가 급할 경우에 증가, 기울기가 완화되는 것보다 급하면은 붕괴, 절도 성토 높이의 증가. 그렇죠. 이 절도 성토 높이 이렇게 증가되면은 지지를 못하니까 붕괴가 일어나겠죠. 공사는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여기에 공사로 해서 진동이 가면은 얘가 영향을 주는 거죠. 외부에서 영향. 지표수, 지하수에 침투한 토사 중량의 증가. 여기서 비가 와가지고 강우가 와서 여기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물하고 흙하중하고 무거워지니까 얘가 지지를 못해서 붕괴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 증가. 이 위에 도로가 있어서 차량이 통행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의 두께의 증가. 이런 거죠. 어떤 이제 혼합층, 토사도 있고 암석층도 있고 이래 있는데 얘들의 두께가 토사층이 이만큼 두꺼워지고 암석층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서 우리가 붕괴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